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협회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센터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인성데이터 퀵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기사님들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왜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라 조그만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달 사용하시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설치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휴대폰을 새롭게 바꾸셨다든지 했을 때 센터까지 오시는 번거로움이 없으시기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내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퀵 솔루션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분할이라는 퀵, 그 다음에 화물로 나눠지는데, 프로그램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등록하신 퀵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프로그램하고 물음표를 해놓았는데요. 기사님들이 사용하시는 퀵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퀵용 그리고 화물. 여러분이 등록되어 있는 퀵사나 주선사가 전체 오더 중에서 60% 이상이 오토바이 라보 다마스이시면은 분할 퀵용을 쓰실 거고요. 전체 오더 중에 60% 이상이 화물 오더, 1톤 이상의 큰 화물 오더이시면은 화물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겁니다. 즉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퀵사 주선사가 선택하신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화면 분할과 화물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화물 프로그램에서는 오토바이 오더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인성 화면 분할이요. 자, 실행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고 오더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자, 화물은 이런 화면이 나오시고 역시 가시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만 협회 가입한 퀵사 주선사가 전체 한 5,300여 개 회원사가 있고요. 실공유 하루에 한 건 이상 올리는 회원사는 3,800개 정도입니다. 최초의 퀵은 내 회사 주변에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업 확장을 깨하게 되면서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소속 기사만으로는 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퀵사 사장님들끼리 모이는 친목 형태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인성데이터라는 프로그램사에서 서울 경기 퀵사 그리고 주선사를 영업을 하게 되고 퀵사 주선사가 한데 모이게 되면서 현재 공유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퀵사 주선사는 기사 부족 현상이 해결되고 또 기사님들 또한 픽업거리가 짧아지는 긍정적인 현상이 같이 나타나죠. 자, 실공유오더 분배 현황을 좀 보고 갈게요. 60% 정도가 여러분이 보시는 공유오더고요. 40% 정도는 여러분의 공유 시장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미 자사기사, 직공기사들한테 다 배차돼 버린 상태입니다. 차종별 현황도 좀 보고 갈까요? 여기는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다 보니까 오토바이 오더가 많습니다. 60에서 한 65% 정도 되실 거고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300개의 회원사고요. 47,000명의 기사님들이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각각의 개성들이 있죠. 일하시는 중에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해서 만들어진 게 공용센터입니다. 1공유거래지원센터가 있고요. 2공유거래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화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물 프로그램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다가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선사 명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인성연합물류면 인성연합물류, 인성코라물이면 인성코라물, 화물 네트워크면 화물 네트워크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중, 설치됨 나오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자, 권한 허용 해주시고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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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허용, 허용 이렇게 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하셔야 되고요. 동의하고 시작하기 하시면은 이렇게 오더가 보여집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셔야 되실 게, 자, 내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면은 인성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소속되어 있는 주선사입니다. 전화 버튼 누르시면은 전화 그대로 연결되고요. 요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 설정도 좀 훑어볼게요. 환경 설정 클릭하시면은 오다거리 설정, 오다 정렬 기준 설정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오다거리 설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GPS가 잡아주는 현재 위치에서 반경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오다 배치 알림 받기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푸시 문자가 뜨시고 여러분은 누르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 설정 가셔서 다음 맵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방오도 알림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보세요. 뭐 지방 선택해 주시고 동 같은 것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약 오다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화물 내역 글자 크기 말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색상도 좀 있고요. 음량 설정 소리고요. 자, 알아두시면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운전하시다가 프로그램만 쳐다보시면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자동 배차 시스템인데요. 자, 상차지 선택하시고요. 또 하차지도 선택하실 수 있고 톤수도 선택하시고 차종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을 하시고 금액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혼적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 배차가 되시고 이렇게 오다가 들어오시면 확정 버튼만 누르시면은 되시고요. 역시 정지 상태가 자동 배차가 실행된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편리하실 겁니다. 자, 시작 버튼 바로 옆에 자동 배차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거리 플러스 요금 자동 배차 이렇게 반경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으시면은 닫기 저장하시면은 역시 자동 배차가 설정이 되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더 수행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단말기상에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측에 보시면은 1번이 상차지, 그다음에 하차지 지역 표시예요. 그다음에 2번이 밑에 보시는 2번 있어요. 세금계산서 필 이런 것들. 여기 세금계산서 왕복, 경유, 긴급 등 화물 정보 간략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3번이 운임 표시고요. 4번이 보시면은 톤수와 차종 표시 이것도 보시고요. 5번이 보시면은 혼적, 경유, 왕복, 긴급 등 표시가 돼 있어요. 좌측 화면을 보시는 걸 좀 더 우측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까 오다 선택 시에 참고하십시오. 자, 선택하시고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시는데요. 자, 1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좌측에 1번은 어떤 거냐면은 오다를 올린 주선사 또는 화주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2번 전화 버튼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되시고요. 3번은 말 그대로 상차지 위치 지도상에 표기되는 버튼이에요. 상차지 보고 싶으면은 보시면 되고 4번은 하차지. 그다음에 5번은 오다를 올린 주선사나 퀵사 상세 정보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번호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6번이 거리 정보입니다. 직선거리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운행 취소 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1번 보실래요? 1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금계산서 유무, 편도, 왕복, 경우, 긴급 표시 등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번은 운임 지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불이라든지 착불이라든지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고객이 현금이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 운임 정보가 있고요. 3번은 차종입니다. 차종들 뭐 후결제되는 오다 이런 것들도 인수증 오다니까 확인들 좀 하시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회 오다를 찍는다는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나오실 거고 확정 버튼 누르셔야지 여러분 오다가 되십니다. 자, 오다 찍은 후 잘못 찍었다고 판단되시면은요,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0초 후에 자동으로 접수창으로 다시 나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확정하고도 해당 오다 수행이 어려우실 경우는 1분 안에 기사님 스스로 취소 가능하십니다. 단 5회 취소 시 60분 배차 제한이 되신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화물 주선사들의 오다는 기존 퀵사와는 달리 배송지 정보가 정확하게 세부 정보가 다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선사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닫고 이렇게 보고 가시다가 배차 내역 보시면은 기사님이 수행하셔야 될 오다가 이렇게 상세 보기가 나오시고요. 상차지도 대충 어딘지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하차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상차지 정보도 보실 수 있고 하차지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차지 가서 픽업을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정자로 사인을 좀 해 주시고요. 픽업 완료가 됐다라는 표시, 주선사 화면에 픽업이 되셨다는 화면도 표시가 됩니다. 자, 주선사나 퀵사에서 인수증 필수라는 체크를 하시고 오다를 올리시면은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면은 어떻게 뜨냐면은요, 자, 요렇게 떠버린다. 이 오다는 전화를 먼저 해야 하는 오다입니다. 이때는 전화 걸기 버튼을 눌러서 주선사에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내 정보 가셔서 위스탁 세금 계산서 발행 서비스 규정 및 동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확인 같은 거 눌러 주셔야지 세금 계산서 오다를 수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본인들 것에 정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인성 데이터 퀵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오다를 수행하시면요, 그때그때 메모하지 않으셔도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텍스트 인성 데이터 컴이라고 기록하시면은 여러분은 이미 위스탁 계산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 번호를 기록하시면은 요 창이 뜨실 거예요. 그럼 날짜를 지정하시고 보시면은 여러분께 다 나오신다는 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증 필수 기능은 또 한 가지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요, 자, 다마스 라보 벤 1톤 등 차량 오다 인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 오다입니다. 자, 완료를 누르시면은요, 해당 건은 인수증 후결제 건으로 의뢰자에게 세금 계산서 또는 화물 인수증을 송부하여야 결제가 이른다. 후결제거든요. 말 그대로 인수증이 들어와야지만이 돈을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인수증 전송 기능을 누르세요. 그럼 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카메라로 전송 한 번만. 자, 사진 찍으세요. 촬영하시고 저장된 이미지 전송도 또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자, 화면을 다시 꺼내시고 인수증 전송 눌러서, 자, 미리 촬영해 놓은 사진 갤러리에서 선택하시고 인수증 전송 끝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그 인수증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퀵사 주선사에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전화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정자로 서명하신 거, 그 다음에 견적서, 인수증 전송하신 것까지 다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열의 시스템 이용 가이드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공유열의 시스템 기본 목표도 나와 있고요. 고객 보호 의무, 그다음에 공용 센터가 어떤 거, 그다음에 목적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라도 반드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공유거래 시스템 서비스 내용도 나와 있고, 오다 절차가 부분도 나와 있죠. 확인, 픽업, 운행, 도착, 완료, 취소, 기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배송 업무 플로우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송 업무의 흐름 1. 확인 및 확정. 확인. 말 그대로 이제 기사님들이 출발지 도착지 보시고 찍으시는 거예요. 배송 가능 목록 중 배송 기사의 조건에 맞는 오더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배송 조건이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배송 확정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확정. 배송 기사에게 선택한 오더가 배정되었습니다. 자, 2번 픽업 상차 확정 후 20분 이내에 보내는 곳, 상차지에 도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출발지 고객의 이름을 서명란에 정자로 받아야 하고요.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착 후 조교 내용과 배송의 내용이 상차 및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이한 경우 사업자의 내용을 알리고 협의 또는 배송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픽업 시간이
고객과 우선 협의가 되었을 때는 사업자에게 이 또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3. 운행. 픽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배송을 하셔야 되겠죠. 배송 물품 특성 확인, 적재 후 이동. 도착 시간은 고객과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배송 기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 지연 배송의 기준은 네이버 길찾기 평균 배송 시간 150%를 적용합니다. 일반 오다의 경우입니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단일 배송을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는 묶음, 합짐이라고 하죠. 배송은 사고와 지연 배송의 원인이 됩니다. 자, 4번 도착. 고객이 있는 곳에 대면 전달이 원칙입니다. 이건 모든 차종입니다. 도착 시간이 고객과 먼저 합의된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적용 내용의 수작업, 올려주기, 상하차, 도와주기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확정 즉시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배송 기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착 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배송 내용이 다른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쟁은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사업자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증 배송은 사업자 요청 사항에 따라 인수증이 전달돼야 하며 인수증이 없으면 배송 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배송기사는 배송 물품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도구, 손수레, 즉 카트입니다.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독 이동이 불가능한 배송 물품은 사업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5. 완료. 도착지 고객의 이름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자로 서명란에 꼭 받으셔야 하고요.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에게 역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증빙, 촬영 등 사고 발생 시 배송 기사님의 배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배송 기사 본인이 임의로 서명 후 완료 처리 시 배송 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자, 퀵서비스 기사의 의무가 나와 있고요. 기사는 배송 당사자로 고객과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배송 물품을 전달합니다.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 기타 배송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기사는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합니다. 미숙한 사용과 잘못된 사용은 고객, 사업자, 동료 배송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 일시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미숙으로 인해 발생되는 배송 중재 사례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픽업 지연, 출도착지 미숙지, 오더 형태의 미확인, 예를 들면 왕복, 경유, 급송인 줄 몰랐다, 세금 계산 등, 적용 내용 미확인, 확정 오다 취소, 공유 거래 서비스 이용 중 기사님 단말기 GPS 위치 확인을 끄는 행위. 3. 확정된 오다는 반드시 본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타회사 또는 타기사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오더와 수행 중 고객 또는 현장에서 새롭게 확인된 모든 변동사항은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지지기, 판매 또는 설치 유도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나 라이더를 기망하는 행위로 공유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번 사업자나 고객과 통화 또는 대면 시 폭언이나 욕설, 협박, 고성, 반말, 성희롱 등의 경우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유센터 업무 및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유 일시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라며 퀵서비스 기사는 운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님 안전장구 보실까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헬멧, 풀페이스 정도는 기본이시고요. 긴팔, 긴 바지, 노면 마찰 시 부상 우려가 있어 안전한 운동화, 가슴 보호대, 관절 보호대, 차량 기사님들은 안전벨트, 장갑,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다음에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공유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공유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배송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의 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공유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공유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적재물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기본 적재 기준은 차량은 제조사에 정한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륜차의 기본 적재 기준은 중량은 20kg 이하, 부피는 1단 사각 박스 2개 또는 A4 박스 2개, 길이는 130cm 이하. 자, 이륜차의 기본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적용 내용의 중량, 크기, 길이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사는 합당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시 오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기본 적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적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륜차의 짐바지 및 결속 장치가 없는 기사는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적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픽업 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 공유거래 시스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공유거래는 관례에 따라 중재하며 아래의 내용이 우선하에 적용됩니다. 자, 배송 요금 관련. 기사는 공유거래 시스템을 통해 게시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더에는 배송 요금과 출도착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공유망에 제공됩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출도착지 양쪽에서 이중으로 요금을 받거나 신용 오더를 임의로 현금 오더로 받아 고객 보호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실수로 이중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고객 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추가 요금은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요금 협의는 반드시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 배송으로 고객이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기사는 배송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송 요금의 추가, 모든 추가 요금은 배송 요금에 포함됩니다. 화물 차량은 승강기 유무와 관계없이 지상, 지하 2층까지 직접 배송해야 합니다. 계단 배송 및 단독 상하차일 경우 사업자와 협의 후 고객의 상하차 도움 요청 또는 추가 요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고객과 먼저가 협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의 그 사실을 알려 사업자가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기요금.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료는 상하차 장소에 도착 후 사업자에게 대기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며 배송요금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사업자와 사업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료는 30분 단위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3,000원, 차량은 5,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오다의 경우 픽업이 예약된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 점심시간에 발생되는 대기시간은 대기요금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의뢰되는 오더의 경우 사업자 또는 고객과 점심시간 확인 후 오더를 수행하십시오. 자, 취소비. 취소비는 기사가 고객과 대면하였거나 출발지에 도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더 확정 후 20분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취소비는 역시 이륜차, 오토바이 3,000원, 차량은 5,000원으로 하며 탁송료로 지급의 원칙입니다. 사업자에게 알린 후 취소비를 현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받도록 안내받았을 경우 고객에게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배송 물품이 오더 내용과 다른 경우라도 현저하게 다르지 않고 배송이 가능한 경우는 배송합니다.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취소비 요청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고요. 차량별 정해진 적재량을 초과했을 경우 취소비 요청 가능하고요. 적혈한 및 고지받은 내용의 물품이 상이한 경우 차량별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주사와 적절한 추가 운임을 협의하여 배송을 진행합니다. 무리한 추가 요금 또는 기사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 요청은 취소비가 불가합니다. 발주사 오더를 발주한 고객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6-5 배송 요금 미수. 1. 선착불 오더 수행 중 고객이 배송 요금을 계좌 입금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사가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기사가 직접 배송 요금을 고객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6. 공유영수증 사용. 공유오더 수행 중 출도착지 고객 거래처에게 공유영수증 이외의 소속사의 전단지 및 개인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쿠폰판 배부 등은 금합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규약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급송 표시. 급송 배송의 경우 확정 시 합의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송 배송의 지연 배송 기준은
합의된 시간을 적용합니다. 단 합의된 시간이 없는 경우 네이버 길찾기 평균 배송 시간 100%를 적용합니다. 일반 오더는 150%를 적용을 했고요. 특정 시간에 활용할 배송 물품을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무리한 도착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도착 시간 조정 또는 배송 불가 알림을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규약 제8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신용장부 작성 표시 배송 적용내용에 픽업 시 수기장부 기록을 표시된 오더의 경우 사업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장부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하지 않는 경우 배송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규약 제8조 오더의 공유만 게시에 나와 있고요. 배송 물품의 오배송 별도로 문자 또는 전화로 배송 정보를 전달한 경우 제외하고는 오배송은 공유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배송 분쟁 발생이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업자 또는 배송 기사가 분쟁 해결에 책임을 지며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규약 제8조 오더의 공유만 게시에 나와 있고요. 제10조 배송 라이더에 대한 오더 정보 고지 등도 나와 있고 제16조 사업자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6-10 오더의 변경 등 사업자가 배송 중인 오더를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배송 기사에게 유선 또는 SMS 연락을 통해 변경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 미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기타 배송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배송 중 또는 배송 완료된 오더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신용 오더를 현금 오더로 변경하거나 배송료 정정, 충전금의 임의 사용 등을 통하여 배송 기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자, 7 보험입니다. 1. 배송 물품의 분실, 도난, 파손 시 즉시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재물 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난된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난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적재물 보험 신청 시 첨부하여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를 통해 적재물 보험사로 접수를 합니다. 파손된 물품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능한 상세하게 파손 경위, 파손 물품의 사진 촬영, 파손품의 잔존물을 보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재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변상 요구 금액이 기사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를 통해 보험사고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재물 보험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공영센터의 보험 적용이 초과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변상에 대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 시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에 협의하여 사건 사고 보고서 작성 후 보험 담당자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송 사고건에 대해서 사업자, 소속 사업자, 기사는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 사고에 제3자가 연루된 경우 담당 경찰서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요. 퀵서비스 적재물 보험 배상 책임 특별약관 및 적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물품, 면책 물품이죠. 보상 불가 내용은 대해 소속 사업자 및 공영센터에 통해 문의하여 숙지하고 공유오더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정보. 기사 정보의 변경. 최초 등록된 기사 정보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사업자를 통하여 공유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사 정보의 변경은 소속 사업자의 서면 통보를 통해서만 공유거래 시스템 기사 정보가 변경됩니다. 기사 정보의 삭제.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의 해지를 원하는 기사는 직접 탈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속 사업자를 통하여 공유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사는 공유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유센터, 고객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공유거래 시스템을 해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는 해지 요청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공유센터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기사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공유거래를 하는 모든 사업자와 배송기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약 및 이용 가이드에서 정한 사항들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준수 이행함으로써 적법, 타당하고 공정하며 올바른 공유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와 배송기사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동반 성장의 첫 경임을 이해하고 매사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공유결합 시스템 이용 중 고객 또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공유센터에 분쟁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기사는 공유센터 중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재를 거부하면 민원 중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제한되거나 이용, 승인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